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초 구문 독해를 진행하게 된 학습메이트 초바다입니다. 맛보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4개 내지 5개의 문장을 매주 2회씩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문장이죠. 1번 문장은 이미 같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형식 문장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요. 오형식 문장이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형식 동사가 어떤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 형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정복한다면 영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문장, 동사는 텔의 과거형인 told가 쓰였어요. 이때 오형식 동사 텔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말하다, 하라고 말하다, 혹은 시키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텔,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라고 말하다 혹은 시키다 정도의 뉘앙스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텔은 오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 수 있듯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stay라는 to 부정사가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법적인 이론을 이해하더라도 별도의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빠르게 문장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암기가 잘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굳이 내가 촘촘하게 문장 분석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암기만으로 알 수 있는 문장 구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stay가 왔기 때문에 stay는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stay가 요구하는 다음 문장 성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focused라는 분사, 즉 보호가 오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The coach, 주어죠. 코치는 told, 말했습니다. 뭐라고? The player, 선수가 to stay, 유지하라고. 어떻게 유지하라고? focused, 집중한 채로 유지하라고. 한마디로 끝까지 집중하라고, 집중을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도의 해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오형식의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until 앞까지 완전한 문장 구조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until부터는 수식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중에서도 until은 기능이 두 가지인데 전치사 until이 있고 접속사 until이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죠. 전치사로 쓰일 때는 뒤에 명사가 오겠죠. 접속사로 쓰였다면 이때 뒤에는 즉 주어 동사가 올 겁니다. 따라서 뒤에 어떠한 애들이 왔냐에 따라 이때 until이 무엇으로 쓰였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봐보니까 the and라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때 until은 전치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뒤에 있는 of the game이라는 전명구 역시도 이 and를 설명해주는 전명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the end, 끝까지. 어디의 끝까지? of the game, 그 게임의 마지막까지 선수들 보고 집중력을 잃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문장의 동사는 find의 과거형인 found가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형식 동사 find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목적격 보호에 어떤 형태가 왔냐에 따라서 어떤 find로 쓰였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보니까 clean and well organized 라는 분사, 형용사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때 find는 상태 동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상태 동사 오형식 동사로는 find 말고도 live, 그 다음에 keep, 또 누가 있죠? 일단 지금 나온 find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get이 있죠. get도 있고 그 다음에 have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render 정도가 있겠습니다.
뭐 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교재와 따로 정리하시고 있는 뭐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당장 외운 것 중에 떠오르는 건 이 정도가 떠오르네요. 전 또 핑크북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 일단 이때 find가 어떻게 쓰는지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형식 동사 find 중에 또 다른 find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인식류 동사 find가 있습니다. 인식류 동사 중에 오형식 find와 삼형식 find는 다른 find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형식 동사 중에 인식류 동사를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이때 find와 똑같은 애들 중에 뭐 think 있죠. 그 다음에 believe가 있고 다 오형식 인식류입니다. 그 다음에 또 team, hold, 주장하다 등등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동사들은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그렇다고 인식하다, 받아들이다 정도의 해석이 돼요. 그래서 둘의 차이점은 지금 문장에서 알 수 있다시피 상태 동사일 경우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런 식으로 형용사와 분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류 동사일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군요. to be 명사 혹은 to be 형용사가 올 수가 있는데 이때 형용사가 올 때 to be는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의 경우는 to be 명사 혹은 to be 형용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인식류 동사 find가 아니고 상태 동사 find겠죠. 자, 그래서 인식류 동사 find일 때는 뭐뭐라고 여기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인식류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발견하다, 깨닫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분 분석과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는 found, 찾았습니다. 무엇을요? the room, 방을요. 방이 어떻다는 것을 이처럼 방금 1번 문장의 to stay는 준동사, 즉 투부정사가 왔기 때문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주술 관계인 것처럼 주어 동사인 것처럼 해석이 됐지만 지금 두 번째 문장처럼 형용사나 명사 혹은 분사가 오는 경우에는 마치 이 형식의 주격 보호처럼 이때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됩니다. 때문에 방이 어떠하다 라는 구조로 마치 이 형식인 것처럼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똑같이 보어인 것입니다. 이 형식의 주격 보어인 것처럼. 다만 설명하는 대상이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했냐면요. 방이 클린, 깨끗하고 well organized,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의 구조를, 이런 단어를 복합분사라고 하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과거분사나 현재분사 같은 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두 단어 사이에 어떤 관계성을 성립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을 보고 복합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의 형태를 정의하는 기준은 이러한 복합분사가 누구를 수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수동이냐 능동이냐에 따라서 과거분사냐 현재분사냐를 정리하게 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방이죠. 당연히 방이 정리하진 않겠죠. 방이 정리가 되었겠죠. 때문에 수식받는 명사인 room과의 관계 때문에 정리가 된의 형태인 과거분사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분사는 어쨌거나 얘도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형용사 취급하게 돼요. 분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접속사 and가 목적격 보어인 clean과 두 번째 목적격 보어인 well organized를 병치시켜서 연결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lean과 organized가 목적격 보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해석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found, 알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어요. The room, 방이 clean, 깨끗하고 and well organized,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well organized까지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다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된 걸 알 수 있고, 그 뒤에 나온 after the event는 수식어절, 즉 부사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마찬가지로 after도 아까 until처럼 전치사와 접속사의 after가 있어요. 이때 전치사 after는 당연히 뒤에 명사가 오겠죠. 당연히 접속사는 뒤에 절이니까 주어 동사가 올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after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접속사의 뜻일 때는 뭐뭐 후에 라는 어떤 시간의 선호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지만 전치사 after 때는 뭐뭐 뒤에 라는 위치상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대비되는 표현인 before. before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와 접속사 모두 있습니다. 전치사일 때 before는 그래서 바로 위치상 앞에라는 뜻이 되겠죠. 반대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연히 뭐 위치상의 뒤에이기도 하지만 시간상으로도 우리가 나중에 있는 일을 뒤에 있는 일이라 그러죠. 때문에 전치사 after일 때도 시간상으로 뭐뭐 뒤에라는 의미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처럼요. 지금 보니까 주어 동사가 오지 않고 after 뒤에 명사인 이벤트가 왔죠. 때문에 전치사 after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의미상 꼭 위치 뒤에가 아니더라도 이때도 시간상으로 뒤에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행사 뒤에, 즉 행사가 끝난 후에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해석해 보면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뭐를? The room, 방이 clean and well organized,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요. 뭐 후에? After the event, 행사 후에. 행사가 끝났는데도 깨끗한 걸 보고 놀라웠나 봐요. 사람들이 애지간히 안 치운다는 거죠. 자,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3번. 똑같아. 동사부터 찾고 무한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동사 보니까 make의 과거형인 made예요. make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동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동사 중에 하나는 사역동사 make입니다. 자, 사역동사 make. make 말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ave, let 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사역동사는 이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가 올 수 있느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일 경우에는 과거분사 pp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let의 경우에만 과거분사일 때 bpp가 와야 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하죠. 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마 이미 다 외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건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놈이 동사야. made가. 주어는 당연히 쉬겠죠. 그리고 뒤에 보이는 목적격인 인칭대명사 me가 목적어가 될 겁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역동사 make는 오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처럼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동사나 동명사나 투부정사 같은 어떤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때는 그 동사의 형식에 따른 뒤에 나머지 문장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자동사인 left가 왔기 때문에 뒤에 별다른 문장 성분이 더 없이 그냥 요대로 left 동사 하나만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문장이 완전함을 알 수 있는 거죠. 해석을 해보면 she, 그녀가 made, 만들었습니다. 시켰다기보다 뭐 하게 했습니다. 누구를요? me, 나를요. 내가 뭐 하도록? love, 웃도록. 내가 웃다. 그래서 주술 관계가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녀는 나를 웃게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인 거죠. 자, 그리고 even when부터는 부사절인데 왜? 앞에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완전한 문장에 나오는 것 보면 당연히 수식어겠죠. 자, 뒤에 보면은 이때는 even 플러스 when이 아니라 even when이 하나의 접속사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when과 even when은 다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when은 원래 성분도 부사예요. 그래서 누구든 간에 의미를 더 보충해주는 역할로 수식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심지어 뭐뭐조차 이런 의미에 더 부가적인 의미를 더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해석을 해보면요. when이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럴 때조차, 이런 순간조차 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구조를 봐보면 I가 주어가 되겠고 was feeling 이라는 과거 진행형이 동사가 되겠죠. 자, 근데 이때 한 가지
feel down은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으로 우울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분이 우울한, 기분이 우울하다. 그래서 I was feeling down이니까 기분이 우울했었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앞에 even when이 붙었기 때문에 우울했을 때조차도 정도의 부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when이 아니라 even when이 되게 되면은 양보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무슨 의미냐? 우리가 흔히 양보라 하면 양보 부사절과 주절의 의미나 해석의 방향성이 반전되거나 대비됨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형식, 마치 역적과 마찬가지로 양보절도 이런 식의 반전 대비를 이루면서 해석이 전환이 됐는데, even when도 마찬가지로 I was feeling down, 내가 우울했을 때조차도 어떠하다라는 해석의 맥락 때문에 양보절처럼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전 대비가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기분이 우울한 상태야. 그럼 당연히 웃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순리겠죠. 근데 여기는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웃었다라고 나왔으니 상황이 대비 혹은 반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even when이 양보절로 쓰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끄럽게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나를 웃게 했습니다. 심지어 언제조차도 내가 우울한 상황에서조차도. 말이 어버버하네요. 아무튼 내가 우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를 웃게 만들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문장. 이때도 동사 먼저 찾아보니 left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냐면 바로 여기, 아까 우리 정리했던 leave에서 우리가 이미 만났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left는 오형식 동사로 상태 동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분사의 형태가 옴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사 형태니까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가 오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태로 두다, 어떠한 상태가 되게 하다 정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는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the movie가 되겠죠. 목적어는 뒤에 있는 명사인 audien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동사의 목적격 보어인 형용사 또는 분사가 어디 있는고 하고 보니 뒤에 moved와 silent라는 형용사가 접속사 and로 병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치된 두 단어가 목적격 보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moved는 감정 형용사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감동시키는 대상은 mov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감동시킴으로써 감동을 받은 대상에게는 moved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은 보이시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청중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감정을 받은 대상, 즉 수동태의 의미로 moved가 된 것이죠. 어쨌거나 감정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도 분사의 개념이 존재하긴 하지만 형용사 취급합니다. 그래서 형용사인 moved와 형용사인 silent가 목적격 보어로 병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해석을 해보면 The movie, 영화가 left, 하게 해주었습니다. 남기게 해주었습니다. 뭐를요? The audience, 청중이 deeply moved, 아주 깊게 감동받도록 and 그리고 silent, 침묵하도록. 그러니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벙쪘다는 얘기겠죠. 자, 마지막 바로 보이시는 so, C의 과거형인 so가 동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C는 오형식 동사로 쓰일 때 흔히 지각동사로 쓰이죠. 그래서 다른 지각동사들이 누가 있나 떠올려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그렇죠. feel, 뭐 smell도 있고 그 다음에 hear도 있고 말 그대로 지각동사니까 뭐 보다, 듣다, 맛보다 우리 오감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지각동사에 해당되겠죠. see도 있고 listen to도 있고 이때 listen이라고 외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listen to까지 함께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listen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오형식에 쓰이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타동사로 써야 되는데 전치사 to가 없으면 목적어로 못 쓰이겠죠. 물론 그런 따라서 얘는 listen to 자체가 하나의 동사이긴 하지만 자, 어쨌거나 이 정도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목적격 보어 자리의 형태로 누가 올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조금 더 어떤 진행적인,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을 때 진짜로 하고 있었냐 아니냐 등의 어떤 그 라이브의 의미를 더 담고 싶으면 진행형으로도 쓸 수가 있죠. ing. 그리고 분사형. 즉 현재 분사, 과거 분사와 같은 분사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 혹은 분사가 올 수 있는 거죠. 지역동사.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오형식 동사 중에 observe도 있죠. observe. 준수하다. 의 뜻도 있지만 이때는 그 준수하다보다 목격하다, 주시하다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목격, 관찰, 주시하다. 결국 그냥 보다란 뜻이죠. 보다. 또 누구 있죠? 일단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각동사일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런 형태가 온다는 걸 알면 바로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리페어링 같은 게 보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어요. 위에 더러운 필기 이거 지우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필기는 제가 또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제 방식대로 갈기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글씨가 더러워지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은 현재 분사인 ing 형태로 쓰였구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인 the workers, 일꾼들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분사 형태인 ing repairing이 목적어 보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면요. the workers, 일꾼들이 repairing, 수리하고 있는 것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repair를 써도 되겠지만 조금 더 그 행위를 하고 있던 걸 목격했다는 의미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repair, 타동사기 때문에 무엇을 수리하는지 뒤에 repair의 목적어인 roof가 나왔네요. 지붕. 근데 어떤 지붕이냐면 damaged, 손상된 지붕이라고 앞에 있는 분사 형태의 damage드가 roof인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리페어링의 목적어가 되겠죠. 진짜 목적어는 아니고 얘의 목적어, 이 문장의 목적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의 보어가 다 나왔기 때문에 roof까지가 지금 완전한 문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despite부터는 수식어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despite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치사예요. 그래서 쉬운 문법 문제 중에 뭐 in spite of나 despite를 양보절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잘못 내서 오답으로 유도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고르는 문제라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어쨌거나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 주어 동사는 올 수 없다. 자, 그래서 보니까 heavy rain이라는 명사가 온 것으로 보아 전치사로 잘 쓰였네요. 그리고 despite는 뜻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일지라도 등의 양보절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절을 이끄는 건 당연히 접속사지만 despite는 전치사임에도 해석상 양보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대충 편하게 양보절이라고 취급하긴 하지만 엄연히는 전치사다. 자, 그래서 그냥 비도 아니고 heavy rain이니까 폭우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를 매끄럽게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뭐를요? The worker, 일꾼들이 repairing, 고치는 것을요, 수리하고 있는 것을요, 뭐를? The damaged roof, 손상된 지붕을, 모임에도 불구하고 the heavy rain, despite the heavy rain, 폭우 속에서도 불구하고, 폭우임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뭐 해석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폭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수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대단한 일꾼들이죠. 자, 이번 주차는 여기까지. 그래서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마다 이런 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설명 관련해서 요청사항이나 혹은 피드백이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가 근무할 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쌤들을 통해서 남겨두시면 제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오늘 공부도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